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4월 학력평가 해설이고요. 수학 나형 총평,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4월 학력평가라고 했지만 오늘은 5월 21일이었죠. 여러분 아마도 많이 힘들고 또 지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여러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제 등교 개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사실은 적응할 시간도 없이 바로 학력평가였기 때문에 제 학생들은 정말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저도 많이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 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랑 똑같은 시간에 저도 시험지를 받아서 학교에서 풀고 여기 지금 해설 강의 왔었거든요. 진짜 되게 죄송한 얘기를 드리자면 생각보다 문제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상은 할 수 있었잖아요. 21번, 29번, 30번 문항 정도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면 사실은 예전에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들을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문항들에서 뭐 한 14번부터 계산이 약간 복잡하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함께 물어본다던가 이런 문항들이 많았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좀 문항들이 깔끔하게 하나의 개념씩만 딱딱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이 뭐 쉬운 문제나 아니면 또 쉬운 3점짜리 문제, 2점짜리 문항을 푸는데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이 나왔을 때도 조금은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닥친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떨리기도 하고 어쩌면 진짜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치러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또는 집에서 치른 친구들도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상황에 의해서 뭐 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긴장했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개념은 좀 잘 알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부족한지를 알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선생님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수가 어디에서 온 실수인지도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남은 시험들을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다면 조금은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는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형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문제 자체가 그리 많이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틀린 문항이 있다면 정말 반드시 제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막 수능에 좀 잘 나오지 않는 유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개념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잘 알고 있다면 다 풀릴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항 자체로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들 잘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반드시 파악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문항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이번 시험 범위가 전체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좀 지엽적인 문항들이 출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학 1이나 수학 2에 대해서는 그리 지엽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하나를 막 알고 있어야지만 풀리는 그런 문항들은 출제되지가 않았고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확률이랑 통계 부분이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었죠. 그래서 경우의 수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조금 수능보다는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뭐 빈칸 추론 문제라던가 아니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문항들이 수능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조절이 돼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경우의 수에서 나왔던 이 5문항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문항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 1이 1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수학 2가 1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조금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 1이나 수학 2에서 10문항에서 11문항씩 출제가 되고 확률과 통계에서는 8문항에서 1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확률, 통계 계속 우리 모의고사 치잖아요. 조금씩 범위가 늘어갈 겁니다. 그런 개념들 철저하게 잡으시고요. 수학 1이랑 수학 2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고난도 문항이 어디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수학 2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21번 문항이라던가 21번 문항이라던가 3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고난도 문항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경우의 수 찾는 문제 29번 문항도 선생님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맞나?
빠뜨린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복잡했었잖아요. 그래서 9번 문항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잡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21번이랑 30번 문항은 그리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물론 30번 문항은 여러분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 있고요. 21번 문항은 조금 낯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조금 더 강의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잡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들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2점짜리 문항이 2점짜리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윗줄에 있는 것이 문항의 수고요. 그리고 아랫줄에 있는 것이 문항 번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는 그대로 공지사항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느냐? 맞은 문항과 틀린 문항을 여기다가 여러분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10번, 23번, 28, 30번이 다 틀렸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다항함수의 미분법이 부족한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2점짜리 문항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 아주 기본적인 지수 로그 계산하는 문제, 특히나 지수 계산하는 문제가 2점짜리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열에서는요.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 아주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만약에 2점짜리 문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나온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아주 쉬운 순열이나 조합, 중복조합 그 정도에서 여러분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답형 문항에서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항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 중심으로 기본 개념 잡으시고요. 그리고 3점짜리 문항들 그리고 쉬운 4점짜리 문항들 틀렸다. 라는 친구들은 반드시 개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범위가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총평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불안하죠. 정말 저도 그래요. 이 불확실성이 이렇게 강한 시대에서 저도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아침에 온 지시사항과 점심 먹고 오는 지시사항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 정도로 학교에서도 굉장히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탄탄하게 뭔가를 딱 받쳐주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불확실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바로 직전 학년도 기출문제에 여러분의 시험 범위와 다른 문항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출문제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가형 문항도 한번 풀어볼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형 문제들도 다 살펴보고 왔는데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형, 나형에서 여러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몇 가지의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한 번 더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형에서 여러분의 시험 범위가 아닌 문항들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겁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말로 해봤자 여러분 기억에 별로 남지 않을 것 같아서 5문항이 여러분이 풀지 않아도 될 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선생님이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면 가형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선생님이 1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는요. 마음 단단하게 먹고 우리 1번 문항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